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TV의 민영삼 칼럼 인사드립니다. 특히 전염병이 3차 대유행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각별하게 코로나 건강 그리고 겨울철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9만 명을 넘어서 이제 30만 명을 향해 가고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혹시라도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꼭 빨간색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1년 1월 15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민영삼 칼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화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야권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는 가운데 오세훈, 나경원 전 의원까지 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하여 이제 야권 내에 서울시장 후보 쟁탈전이라 할까요? 후보 선발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철수 대표와 기타 나머지 분들과의 후보 단일화 문제가 우리 그 서울 시민들의 관심사인과 동시에 양당의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서 풀어야 될 과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양당이 단일화를 이렇게 밀고 당기고 또 힘겨루기를 하다 보면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당은 물론이고 이 관제 어용 언론에서 이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서로 밀당하고 힘겨루기 하는 것을 악의적으로 이전 투구를 한다, 서로 욕심을 낸다 라고 하면서 싸움을 붙이는 이런 나쁜 짓을 지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친여성의 어용 언론들에서는 마치 지금 야권의 안철수 대표와 나머지 나경원, 오세훈, 기타 여러 후보들 간의 단일화 과정이 마치 이전 투구인 것처럼 은근히 즐기면서 싸움을 부추기는데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우리 야권 지지자, 우리 또 훌륭한 애청자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보면은 서로 응얼응얼 거리고 잘 단일화가 안 될 것 같지만은요, 4월 9일이 서울시장 선거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물리적으로도 충분히 한 달 반 가량 이상, 3월 초에만 우리가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 반 가량이 지금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판에서 한 달 반이라는 것은 단일화를 하기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고 종북에 가서는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화돼서 성사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저는 우선 결론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권의 안철수든 아니면은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가 되든지 간에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에서 나온 수많은 후보들 중에 한 명이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 후보가 되어서 서울시장을 100% 승리하고 삐뚤어진 박원순 시장이 10년간 엉망으로 만들어놨던 서울시정을 바로 잡은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내년에 있을 문재인 퇴임 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초석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거의 희망적인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은 왜 이렇게 단일화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또는 네가 오르냐 이리 들어와라 못 가겠다 하면서 소리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임은 안철수 대표에게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에 있어서 제일 먼저 선공을 날린 안철수 대표가 마음을 좀 비워야 되는데, 요즘에 안철수 후보의 행보를 보면은 과거의 안철수 대표의 정치 행보처럼 늘 자기로 단일화, 자기 중심의 정치 행보를 쭉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그러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우리 함께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가자라고 간청을 하다가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가 자기 중심의 행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비판을 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또 싸우는 게 아니냐, 이러다가 단일화가 안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이런 자기로의 단일화를 목표로 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행보 때문에 그동안의 우호적이었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마저도 사실은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진석 의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는데요. 우선 정진석 의원이 비판하는 걸 보면은요, 안철수 의원이 후보 단일화 간만 보고 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중간층, 중도층을 얘기하는데, 중도층은 안철수 후보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것이고,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힘을 합쳐서 플랫폼이 되어서 단일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지금 바로 안철수 대표로 단일화를 시켜달라는 것이냐, 욕심내지 말아라,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비판은 더 날선 비판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듣기에는 좀 찔끔할 정도의 아픈 비판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태껏 여당, 특히 문재인만 도와줬던 사람이 어떻게 서울시장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결국에 여당으로 도와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근식 후보,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아프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중도 확장, 그리고 외연 확장을 얘기하면서 극우로 알려진 김동길 박사는 왜 만나느냐. 물론 김근식 예비 후보의 이 비판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중도층을 겨냥한다라는 안철수 행보로는 좀 맞지 않는 행보다라는 김근식 후보의 비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시장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을 나왔는지 대통령을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라면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불신을 표출했습니다. 사실 안철수 대표가 왜 대구에 가느냐 라는 비판은 사실은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을, 문재인 세력의 정권 연장을 종식시키고 우리 야권 세력이 새로 정권을 교체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 징검다리로서 4월 달에 서울시장 선거를 이겨야 된다라는 이 명제에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문제점, 그리고 서울시민의 애로사항, 그리고 10년 동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해나왔던 이 흐트러진 서울시정을 갖다가 바로 세우는 정책을 내놔야지, 무슨 정치 행보를 하면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 대구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왜 이러느냐라는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사실은 안철수 후보께서의 이런 비판은 충분히 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년간 안철수 대표의 행보는 한마디로 본인 중심의 정치 행보였으며, 그리고 CEO 리더십으로서 내가 시키면 하세요 라는 조금은 독선적인 리더십의 정치 행보였으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인 마음대로 하면서 본인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결국에는 양보하고 철수하는 그 반복, 그리고 해야 할 때는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는 하는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정치 행보였다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자, 2010년 박원순 시장한테 느닷없이 양보해버렸지 않습니까? 2012년 느닷없이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 미국 갔다 와서 당을 만들어서,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이 돼서 붐을 일으켰는데, 국민의당을 만들기 전에 그 민주당에서 복당해서 문재인과 계속해서 대선 후보, 2017년 대선 후보 경쟁을 하다가 결국에 탈당을 해서 본인이 새정치라는 당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새정치라는 당을 만들면서 냈던 명분이 뭡니까? 100년간은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100년은커녕 100일도 못 가서 당시에 비노인 김한길 대표의 민주당과 며칠 만에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 전 후보와 계속해서 대선 후보를 놓고 경쟁을 하다가 본인이 탈당해서 만든 게 국민의당 아닙니까? 그래서 2017년에 국민의당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당으로 나와서는 또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그렇게 후보 단일화하라게도 안 하고 끝까지 완주해가지고 3등 나가지고 문재인 좋은 일만 시키고 문재인이 당선돼가지고 지금 4년 동안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이 당선돼가지고 국민의당에 실질적으로 40석 가까이 되는 국민당을 가지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동의해줘버리고, 그래서 지금 사법체계가 이렇게 완전히 무슨 이념 편향적인 사법부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행보를 봤을 적에 안철수 후보께서는 좀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정말 이제는 안철수 후보만 바뀌면은 단일화도 성사되고, 그리고 우리가 야권이 서울시장도 먹고 내년에 정권교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안철수 대표 개인적으로도 개인적 정치적으로 입지가 서울시장을 하고 국무총리를 하든 그리고 대통령을 하든 더 미래의 입지가 훨씬 더 폭넓게 저는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바로 본인 중심의 정치, 그리고 조금만 간보다가 양보해버리고 철수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거꾸로 가는 그 정치를 이제는 그만두고 정말 본인의 마음을 비우고 단일화 협상에 나올 때 안철수 후보가 바로 단일화 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봅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안철수 후보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다음에 더 대선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철수 후보에게 간곡히 요청하고, 안철수 후보가 이런 자세만 뜯어 고치면은 바로 우리가 서울시장을 단일화 성사를 할 수 있고 서울시장을 이길 수 있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으면서, 100년 전에 안중근 의사께서 여순 감옥에서 정말 이 일제 압박 속에서 살았던 그 처절한 식민지 국가의 그 독립투사로서
나라의 독립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했던 안중근 의사의 철학과 안중근 의사의 나라 걱정 심경이 담긴 그 글귀를 안철수 대표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견리사의 견이수명입니다. 이익을 보면 옳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보면은 자기 것 챙기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옳은 길인가를 한번 생각해라. 그리고 견이수명, 위기를 보면은 목숨을 바쳐라. 목숨을 던져라. 이겁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이 안중근 의사의 저 심도 깊은 저 글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단일화에 임하실 적에 안철수 후보 개인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이요, 우리 야권의 정치적 외연 확장이 서울시장의 승리가 충분히 담보될 수 있고 나아가 정권 교체도 담보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소개드리는 것입니다. 견리사의 견이수명. 우리 애청자 여러분, 안철수 후보와 함께 다시 한번 이 안중근 의사의 경귀를 생각해 보십시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겨울철 건강, 코로나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